뭐야? 괜찮아? 괜찮아? 여기 누구 있어요? 화색이 술 소리에게 돈바람을 맞이하라. 차차. 베이트릴 캐스팅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자, 진짜 초보자들에게 바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래 잘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없는 이야기. 자, 일단 로드를 파지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원핑거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뭐 평소에 투핑거로 트리거에 걸어서 캐스팅을 보통 하는데, 트리거로 원핑거를 안 쓰고 투핑거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손목의 스냅을 제대로 이용해 주기 위해서 원핑거를 많이 씁니다. 원핑거. 자, 그래서 원핑거 이렇게 해서 로드를 잡아주세요. 로드를 잡아주시고, 스풀. 자, 스풀이죠. 스풀. 매직핑. 좀 집중해봐요, 좀. 자, 스풀에 엄지손가락을 올려줄 거예요. 스풀에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엄지의 뒷부분으로 썸바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던질 준비가 다 된 건데, 캐스팅을 하기 전에 대신 이렇게 내 채비를 이렇게 로드 끝에서 한 2-30cm 정도, 20에서 30cm 정도를 여유있게 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내 루어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는 반동을 로드에 실어가지고 함께 느끼면서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던지실 때는 이 상태로 던지기보다는 일단 좌핸들인 상태, 오른손으로 던지는데 좌핸들이면 핸들이 아래쪽으로 가게, 근데 오른손으로 던지는데 우핸들이면 핸들이 오른쪽으로 가게, 내 손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주는 겁니다.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꺾어서 캐스팅을 해주셔야 손목 스냅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해보세요. 자,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베이트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구 이거 리시브 하듯이 손을 이렇게 하면 손목이 가동 범위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손목을 꺾어줬을 때 가동 범위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넓어지죠. 자, 이 가동 범위와 이 가동 범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캐스팅이 가능하니까 손을 꺾어서 탑파샵 홍대즈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네, 블리츠 크링크 들어가시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했으면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20에서 30cm 정도 여유를 주라고, 루어 끝에 20에서 30cm 정도 여유를 주라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편안하게 내 로드의 뒷부분을 같이 파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던질 때 회전축은, 중심축은 내 오른쪽 손목이 돼야 돼요. 내가 던지는 손에 손목이 돼야 가능합니다. 여기를 잡고 있다고 이 부분에다가 왼손에다가 회전축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로드를 메인으로 들고 있는, 리를 들고 있는 손이 회전 중심축이 돼서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부드럽게 내 로드가 흔들리지 않게끔, 그리고 힘이 분산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렇게 던졌다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는 타이밍에 그 힘을 편안하게 잡아줄 수 있게끔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쉽습니다. 뒤로 했다가 앞으로 하면서 손만 떼주면 돼요. 썸바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서 손만 떼주면 날아가죠. 자,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백래시의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나는 저기를 보고 캐스팅을 하고 저 멀리를 보고 캐스팅을 하는데 실제로 던지면 이렇게 됩니다. 뭔지 알죠? 바닥에 때려 박아요. 왜냐? 내가 놔줘야 되는 타이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캐스팅을 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놔줘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던질 때 손목이 잘못됐나,
힘 조절을 잘못했나, 서밍을 안 해줘서 그렇나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브레이크가 잠겨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맥스로 잠겨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분이라도 제대로 된 궤도만 그린다면 백래시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브레이크 세팅을, 이건 D11이라서 좀 단계가 많이 없긴 한데, 자 4단계로 바꿨어요. 4단계로 바꾸면 손 떼고 서밍 안 해도 돼요. 이봐, 착수할 때도 거의 안 잡아줘도 지금 백래시가 안 나요. 맞죠? 궤도만 제대로 날아간다면 백래시는 안 난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왜 백래시가 나느냐, 왜 바닥으로 꼽히느냐, 그거는 자,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로드 탄성을 이용해서 튕기면서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날아가는 방향이. 내가 여기 앞에서 손을 튕겨줘도, 손목만 튕겨주면서 놔도 궤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베이트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어느 정도의 원심력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투석기가 발사하듯이, 투석기가 날아가듯이 그 힘에 이 받치는 그 좀 뭐 말이 좀 어렵네요. 하여튼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뒤에서 놔주셔야 돼요. 뒤에서 던질 방향을 보면서 손을 떼면 밑으로 처박히는 거고, 아래쪽으로 처박히는 거고, 실제로는 내가 저기 앞을 보고 던지더라도 사실상 내 엄지손가락은, 썸바에서 손을 떼주는 엄지손가락은 뒤에서 놓으면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릴 때 좀 많은 방법이 있는데, 자 나는 저기 뭐 끝없이 펼쳐진 건 아니니까 저기 반대편 연안을 보고 던지고 싶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던지는 방향은 저 산 능선을 보고 던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산 능선. 초보자분들은 그 투하 지점, 내가 캐스팅을 하고자 하는 지점을 높게 잡으세요. 저 위를 보고. 자 던질 때 제가 손가락을 놓는 타이밍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조금 빨리 놓겠습니다. 뒤에서 빨리 놓으면은 위로 부웅 날아가요. 하늘로 부웅 날아가요. 근데 내가 놓는 타이밍을 조금 늦게 놔준다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놓는 지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야 원하는 대로 날아가는 이거 투사체의 각도가 뭐 이상적인 45도가 되든 뭐 50도로 날아가든 30도로 날아가든 원하는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가 놓는 타이밍을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물론 캐스팅을 할 때 뒤로 로드가 많이 안 움직이게 탄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져줘야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그것보다 먼저 놓는 타이밍과 원심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원심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일찍 놔준다. 그리고 놓는 타이밍을 내가 잡아준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베이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항상 오면은 다 어떻게 던지는지 아세요? 전부 다 이렇게 던져요. 전부 다 허리를 꺾어서 사이드로 던집니다. 전부 다. 왜 사이드로 던지는지 아십니까? 안 처박히거든요. 안 처박힙니다. 자, 사이드로 던지면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해서 던질 때 일찍 놓으면 하늘로 날아가고 늦게 놓으면 앞으로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밑으로 처박히거나. 근데 사이드로 던지면 어떻겠어요? 일찍 놓으면 이쪽 뒤로 날아가고 늦게 놓으면 내 왼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안 나고 일단은 물에 날아가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사이드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놓는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너무 반경이 넓어져요. 자, 이렇게 뻥 뚫린 데서 연습할 때는 괜찮아. 막 던져도 돼. 근데 조금이라도 폭 좁은 수로에 가보세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던지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던졌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나무에 갖다 처박힌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여기를 보고 던졌는데 내 뒤에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게 사이드로 하는 거의 단점이에요. 물론 숙달이 되면 내가 사이드로 던져도 여기 뭐 바로 앞에 있는 나무 옆에다가 던지겠다. 타이밍을 알아요. 타이밍을 아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조금 답답하다,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정투로 배우라는 겁니다. 정투로 정확하게 왔다가 일자로 가줄 수 있을 때,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갈 수 있을 때 정확도가 나오는 거예요. 멀리 가든 앞에 꼽히든 방향은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쿠도쿠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자, 캐스팅을 합니다. 캐스팅을 해요. 내가 약간 로드를 위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라인이 안 보일 건데 캐스팅을 하고도 팡 하고 튕기시는 분들도 있고, 탕 하고 튕기시는 분들도 있고, 날아갈 때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풀려 나와서 곧게 갑니다. 자, 레벨 와인더를 나와서 라인이 배출을 된 다음에, 자, 가이드, 맨 아래쪽 가이드, 버트 가이드부터 순차적으로 탑 가이드까지 일자로 잘 풀려가요. 그리고 끝에 와서 날아갈 때 꺾어지게 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잘 나와놓고 여기는 꺾인 채로 나가는 거야.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던졌을 때 라인이 방출될 때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절대로 꺾어서 들고 계시지 마세요. 잠깐만요. 미통님의 랜딩 감상하시고. 힘 좋죠? 오늘 애들이 힘이 육수 잘 붙었어요. 사이즈가 좀 괜찮나요? 와, 큰 거 같은데? (40) 되겠습니까? 3자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3자 후반 정도. 4자까지는 안 돼도 3후 정도는 될 것 같네요. 힘 진짜 잘 쓰네. 어디까지 설명했죠? 꺾여서 가는 거. 꺾여서 가는 거를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날아갈 때, 자, 감고 날아갈 때 라인이 풀어지는, 배출되는 거 하고 가이드를 정렬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정렬을 딱 해주시면 돼요. 쉽죠? 그리고 이거 하지 마세요. 던질 때 40 된대요. 딱 40. 딱 40. 오늘 오라지 컨디션 좋네. 이렇게 탕 튕기시는 분들, 튕긴다는 거는 내 로드의 탄성을 이용해서 보내줄 때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되지, 강제로 털어버리게 되면은 로드가 뒤로 한 번 더 꺾이면서 라인이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루어를 쏘아버린 그 힘은 있기 때문에 스풀은 회전하니까 풀려 나가는데, 여기서 한번 굉장히 큰 간섭을 한번 받고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반 백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초반 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부드러운 캐스팅을 원하는데 처음에 한번 부풀어 버리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라인 정렬, 털지 않기,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던진다는 거, 뭐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놓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놓는 타이밍. 스피닝은 좀 다릅니다. 스피닝은 좀 달라요. 스피닝은 스풀이 회전하면서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라인이 바로 풀려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튕겨서 던져주시는 게 가능해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도쿠도쿠님 지금 설명 듣고 아마 나가서 놓는 타이밍만
해보시면 백래시는 안 날 겁니다. 아마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처음에 연습할 때 무조건 가장 세게 시작하세요. 아까 블랙맥스 쓴다고 하셨나요? 마그네틱 릴을 아마 쓰실 건데, 마그네틱 릴을 쓸 때 가장 강하게 일단 먼저 하세요. 가장 강하게. 그래서 던져보고 아 괜찮다 하면은 약한 단계 약한 단계 약한 단계 약한 단계로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지금 내가 캐스팅하고 내 서밍 실력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정도로 맞추시고, 아 프로맥스요. 예. 그래서 너무 그 무리하지는 마세요. 브레이크를 푸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마냥 많이 푸는 게 누구한테 자랑할 이야기도 아니고요. 2, 3m 더 던진다고 해서 낚시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브레이크를 많이 푸는 거를 마치 하나의 그 덕목인 것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브레이크는 절대로 브레이크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는 쓰라고 있는 겁니다. 촤촤!